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목소리가 좀 아침이라서 이렇게 아직 잠겨 있습니다. 예, 좀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시청률이 점점 떨어져. 시청률이 점점 떨어져. 이 재밌다고 막 그럴 땐 언제고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시청률이 떨어져요. 말하면 뭐 그래도 구독자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시황을 매일같이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을 풀어주는 남자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저는 몰라요. 저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면 돈 되는 거는 반드시 보이고 실전 찐 노하우만 알려드립니다. 어디서 뭐 유튜브에서 막 듣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찐 노하우 제가 했던 것 중에 찐 노하우. 그래서 리얼티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찐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예,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배운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복하는 거니까 많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종합주가지수 주식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맨날 보는 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3100선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당분간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요. 옵션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떨어지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올라간 뒤에도 다시 이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잖아요. 8월 중순에서 제가 여기서 투매 금지 그랬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고 5일선 올라갈 때 조심해라. 5일선 깨면 끝난다 이랬는데 5일선 깨고 나서 우악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잊어버리는 거 얼마나 더 쉽게 잊어버리냐면 바쁜 사회생활을 하거나 바쁜 사람이 있어 나이가 들어서 더 빨리빨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나이 들어서 이제 치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분명히 짜릿짜릿했다고 여기서 불과 이거 여러분 9월 중순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짜릿짜릿하면서 뭐라 했냐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기회 줬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참 간사하지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더 올라갈 걸 또 응원한다. 그러다 또 나중에 또 떨어져 봐라. 그땐 진짜 털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역시나 유의할 점이 뭐냐면 5일선 조심하세요. 5일선. 검은 선 5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뭐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아세요? 종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가 5일 동안의 종가를 합해서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격이 X값이 나오죠? 그게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다음날이 되면 얘는 빠져나가고 다음날 거가 신규 들어오면서 이 종가가 합해지면서 여기서 5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 5개를 또. 그래서 그것이 또 X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동 평균선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 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 올라가고 있는데 검은색 5일 이동 평균선이 이건 사람마다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뭐 이렇게 클릭해서 검은 선으로 해도 되고 나한테 눈에 맞는 색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두께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검은 선 두꺼워졌죠?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캔들이 5일 이동평균선을 깬 음봉의 출현이라면 이거는 즉시 대피 또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대피해야 돼요. 언제 그랬어요? 제가 요 얘기 했었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대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 5일선 깨면서 특히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외국인들 그날 매도가 강하다. 보통 거래소에서 1000억 이상 한 1200억 나와야 돼요. 1200억 정도. 그리고 선물 계약이 마이너스 1000계약 이상 1200억 정도 1200계약 나오면 이거는 즉시 대피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금융투자가 콜옵션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해서 계약이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건 이미 금융투자들은 알고 있는 거지. 하락세를 보고 있는 거야. 올라오더라도 어차피 많이 못 올라온다는 걸 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콜옵션 매도를 치는 거야. 위에 단을 안 올라간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들은 지금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매수였거든요. 개인들은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일정 부분 손절을 하고 있네요.
일정 부분 손절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장은 이제 그 개인들은 매수죠. 이렇게 되면 장은 당분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커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결국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는 올라가고 개인들의 매도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때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고 아까 이동평균선 5일선을 만약 무너뜨리는 그날이 오면 이제 또 뭐 피고름 짜는 거지 뭐 진짜 변기통에 앉아서 매매하는 거지. 피똥 싼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아픈 날이 올 거예요. 자, 다 볼게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애들도 포지션 자체를 여기에서 어중간하게 끝낼 걸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얘네가 보는 포지션은 극단적 포지션을 좀 보고 있어요. 볼게요. 계산 좀 해볼게요. 2855 이하에서 끝나는 걸 얘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0 얼마? 2855 언제까지? 11월 11일 빼빼로데이까지. 이거 빼빼로데이가 있네. 빼빼로데이 때까지 얘네는 포지션을 2855 밑에 하단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 보고는 있어요. 물론 더 포지션은 다 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얘는 변동 포지션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음봉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양봉으로 이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윗골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내 파란색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음 달에 당장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양봉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봉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양봉의 크기가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힘의 강도가 좋아졌다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응의 능력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음봉의 출현이 크지만 않고 살짝만 눌러준다면 이런 다음에 양봉만 눌러준다면 다시 장세는 올라가는 장세가 되지만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다음 달에 인상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75에서 지금 계속 올린다고 해요. 예, 근데 금리는 0.25씩 올리고 있죠. 왜 0.25씩 올릴까요? 미국에서 0.25씩 옛날에 올려던 한 번 사례가 있어요, 그냥. 그때부터 계속 0.25인 거지, 이게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0.25씩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예. 4번만 올리면 1%예요. 심할 경우에는 0.5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0.5로 올려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0.5를 그렇게 빨리 올릴 수는 없어요. 급하긴 급하죠. 왜?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대출로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이 뉴스를 봤는데 뉴스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결국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데이터적으로 나오는 거가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다행인데 지금 돈 다 날리고 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도 경험, 둘째도 경험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게라니로의 법칙, 즉 주식과 금리와 채권과 원자재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계란을 알아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옛날에 아주 웃겼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이클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얘기가 뭐냐면 중요한 건 경험이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 시장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2007년도 서프라임 터졌을 때 이때도 개인들의 대출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엄청나게 높았죠. 그리고 2001년도 이때도 개인들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더 과거로 돌아가서 지난 옛날이 돼버렸네요. 이젠 IMF 때죠. IMF 때도 역시나 개인들의 대출은 매우 높았었습니다. 이때도. 예, 이때도 매우 높았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이내 하락하고 말았죠. 2000년도 IT 붐 때도 이때는 개인들의 대출도 높았지만 이때는 IT 붐이라 해서 Y2K 기억나세요? Y2K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또는 투자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Y2K 가수들도 있었어요. Y2K 가수도 있어. Y2K가 뭐냐면 밀레니엄 2000년도에는 컴퓨터가 2000년을 기억하지 못해서
데이터의 오류를 일으키면서 세계적으로 엄청 위기가 올 것이다. 난리였어, 난리. 근데 아무 일 없이 밤새 잘 지나가 버리고 말하죠. 종말론이었어, 거의. 기억들 나시죠? 추억 돋으시죠? 나이 있으신 분들. 예. 저는 그러면 이때부터 주식을 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이때 주식하진 않았어요. 이때는 나이가 그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아니고요. 이때는 이제 역사를 제가 제대로 알고 있고 공부를 한 거죠. 아주 깊게 많이 과거 데이터를 찾아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온고지신. 과거를 알아서 미래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전 이거 아주 너무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미래, 이거 인문학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인데 저는요. 그래서 뭐 많이 했다고 하면 좀 취소할게요. 인문학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예, 인문학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문에 있어서 제일 기초이자 제일 기본은 뭐냐면 과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과거를 공부해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주식시장도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의 것들을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해요? 간접 경험하는 거죠. 간접 경험함으로써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점점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있는 것들을 뭐를 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592년 임진왜란 1594년 임진왜란 1590년 1594년 갑자기 걸리네. 아침에 일어나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었어요? 임진왜란 겪었나요? 아니죠. 뭘 보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난중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유성룡 대감께서 쓰신 뭐예요? 징비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징비록. 그죠? 이 외에도 어떠한 기록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조선왕족실록도 알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 전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아, 전쟁이라는 거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단계가 이러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꼭 이것뿐만인가요? 그 과거의 데이터들, 그죠? 그 이후의 미래의 데이터들, 6.25 전쟁도 있었고요, 그렇죠? 청일전쟁, 병자호란이지. 병자호란은 청일전쟁이 아니지. 청일전쟁이래. 병자호란. 뭐예요? 병자년도에 위에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25 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죠? 이런 것들도 점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도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쓰여진 책들 같은 것도 많이 봐야 돼요. 과거 책 같은 거. 그럼 과거 책 같은 거 어디서 구하는? 헌책방. 동대문 헌책방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한 거. 헌책방 가가지고 과거 책 같은 거 봐봐. 지금보다 싸. 3,000원이면 팔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98년도에 쓰여진 책 같은 것도 막 봤거든요. 부동산 책 같은 거. 여러 개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나, 책이. 근데 지금도 똑같아. 그럼 이때도 부동산 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지금도 똑같아. 역사는 반복되는 거거든. 예. 다만, 잠시 쉬어갈 뿐이에요. 근데 그 잠시 쉬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 진짜 죄송해요. 특히, 부동산 20년 했다, 30년 했다,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큰 선배님들인데, 가히 진짜 새파랗게 어린 놈이 그냥 떠드는 얘기가 지나가 주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똘똘한 한 채 얘기했었죠. 언제? 2019년도 열풍이었죠. 똘똘한 한 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망각의 동물이라고. 다 잃어버렸죠. 이제 생각하니까 맞아 끄떡하시죠. 똘똘한 한 채. 이거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라. 어떤 큰 분이 한 분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새끼 강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이제 그거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누구 또 수강생들 또한 그런가 보다. 흐름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거품만 들어가는 거야. 저 혼자 반대했어요. 고집 더럽게 세요, 제가. 예, 저 혼자 반대했어요. 난 반대세. 난 반대세. 이 결혼 반대세. 저는 이거 안 했어요. 정석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여러 채를 늘려야 된다. 혼자 2019년부터 싹 쪼담았어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계속 쪼담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똘똘한 한 채 열풍 불 때 시끄럽다 난 계속 쪼담을 것이다. 2020년에도 쪼담고 2021년에도 쪼담고 계속 쪼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할게요. 50채 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더 많아지긴 했지만 여기서만 스탑할게요. 여러분 더 많으면 기절하니까. 50채까지만 얘기할게요. 50채에서 저는 더 이상 증가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50까지 늘려난 거예요. 지금. 그 50채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돈 다 잃었느냐? 아니?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내 집 장만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 이거. 결국 그 얘기 돌아잖아요. 결국 한 채 있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 이 얘기 돌았죠? 결국 다 그 말 듣고선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다 폐기 처분하고 똘똘한으로 갈아탄 사람들. 정부 정책이니 뭐냐 하면서 똘똘한으로 갈아탄 사람들. 이분들 기회 다 놓쳤어. 또 놓쳤어 기회를. 또. 저 혼자만
신났어. 룰루랄라 룰랄라. 응? 인생 신났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많이 쌓는 거가. 저는 지금 팔자가 바뀌었어요. 흰새가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역사는 반복돼 왔어요. 상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죠. 제가 저번에 세종시 편 풀어드리면서 세종시 부동산이 상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 할게요. 세종시 상투 썰을 세종시가 고점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유튜버 중이나 전문가들 중에 최초로 거의 터친 사람은 거의 나대. 맞잖아요. 유튜브 찍는 사람 중에 난 유튜버라고 말도 못해. 구독자가 적어서. 예, 많이 좀 밀어주세요. 예, 많은 사람 살려야 돼요. 유튜브 중에서 세종시 상투 찍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었어. 퍼스트로. 내가 첫 번째로 치고 나가서. 두 번째가 누구냐면 거의 저랑 동등하게 치고 나간 분인데 저기가 하셨더라고. 뭐지? 너나위가 아니고 너바나 그분께서 너바나 분께서 너나위 분도 되게 괜찮은 분 같아요. 저는 너나위 이분을 참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분 책이나 뭐 이분의 어떤 그 강의나 뭐 강의라 해도 유튜브 강의밖에 안 봤지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2030 세대들한테 인기 짱이라 그러대. 예. 제가 봐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삼성화재 출신인 것 같아. 아이고, 이런 얘기 되나? S화재 출신이신 것 같은데, 예. 저도 뭐 S생명에서, 예, 있었습니다. 같은 S끼리인데, 이분은 지금 뭐 1억으로, 뭐 1억 얼마로 70억을 만드셨죠. 예. 저는 근데 2600으로 저도 지금 수십억을 만들었는데, 예, 저도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2600억,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은 뜨시고 나는 아직 그밖에 없어. 근데 그분은 전문가로 빨리 진출하셨어. 책도 빨리 쓰셨고, 저는 이제 뭐 새내기라서. 여러분 분명 말씀드렸는데, 리얼티의 이 주부남 구독자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초창기 구독자분들. 예, 나는 뭐 200위 안에 들어갔어. 나는 100위 안에 들어갔어. 예, 언젠가 이 타이틀이 영광으로 빛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세종시 저 무너진다고 한 사람은 너바나님인가 그 너나위님의 그 저거더라고요. 스승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바나님께서 세종시가 고평가됐다고 옛날부터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와서 세종시가 고평가가 아니라 세종시는 무너진다라고 이제 아예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세종시에 대해서 무너진다라고 최초에 오픈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 다 간대, 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라고 하는 분도 지금 이 세종시 얘기하고 나가지고 지금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서 완전 요즘 뭐 장난이 아니시더만 뭐 들리는 소문에 욕 잡수시고 계시더라고요. 욕 잡수시고 계신다는데 뭐 남을 비판하면서 제가 올라가거나 이러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입지 하나만 가지고 제발 좀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입지 쳐다보러 가신 분들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똘똘한 한 채가 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똘똘한 한 채 보러 가신 분들 많았어요. 결국 똘똘한 한 채 아닙니다. 여러 채로 답을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한 제가 결국 돈 벌었고요.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입지만 보러 가신 분들 결국에 돈 못 벌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세상에 돈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남들이 우르르르르 90% 98%가 절로 갈 때 나 혼자 2%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돈 벌어요. 대중들은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왜? 누구나 다 할 정도로 시장은 과열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유튜브를 챙겨보거나 자료를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가 돼야 됩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하니까 맨날 우르르 저렇게 98%가 되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야. 얘기 듣고 가니까 맨날. 여러분 유튜브나 이 공부 이런 거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가요 여러분들. 참고로 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아리 자랑은 아닙니다. 절대 동아리에 여러분들 뭐 받을 수 없고요. 특히 아직인이에요. 특히나 진짜 아직은 그 부동산 지인 쪽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몸을 시작을 했고 부동산 지인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부동산 지인에서 뭐 제가 더 많이 강사로서 더 많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저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뭐 진짜 뭐 3년 뒤든 2년 뒤든 언젠가는이죠. 언젠가 끝은 있겠지. 언젠간 독립이 돼야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지인쌤께서 강의라는 강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좀 공식적으로 지인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저도 지인의 보답도 해야 되고 또 지인에서 열심히 또 밀어드려야 되고 또 지인 얼마나 좋아요. 예, 저 지인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자 볼게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지인에서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면 동아리 제 개인적인 동아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에서